네, 예천여고에서 2025년도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근무하게 되는 이영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이유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이제 부모이고 이제 교사로 이제 재직하고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멋대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찍어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적성인데요. 그 적성이 뭐냐? 보통 어릴 때 우리가 적성이라고 하는 건 좋아하는 것, 뭐 흥미 있는 것, 이제 본인이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릴 때 애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던가, 나는 피아노가 좋아? 흥미가 있어. 남들보다 더 잘해. 또는 미술 학원에 다녀서 뭐 그림을 잘 그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뭐 축구를 잘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미술을 잘하니까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뭐 피아노 잘 치니까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난 축구 좋아해. 손흥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진로를 잡아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뭐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미 좀 오래 살아 보셨으니까 현실이 얼마나 그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현실이 어려운지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물론 저도 이제 교육대학원에 다녀서 이제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적성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보니까 적성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가 뭐냐? 인적 자원 개발 영역에서 또는 교육학 영역에서 요즘에는 이 적성의 의미 자체를 어떤 일정한 노력에 의해서 숙달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뭐 직업에 대한 미래 성공 가능성, 능력 의미죠. 능력. 그래서 학력, 성취도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적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성에 있어서 연봉이나 워라밸 등도 진짜 넓은 의미에서의 적성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이제 집에 가서 그 엄마 있고 아버지 있고 아빠 있고 뭐 삼촌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만나면 항상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하던 게 뭐야? 적성이 뭐였어?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뭐 어릴 때 좋아하던 게 뭐예요? 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어른들은 다 커서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 흥미가 있었던 것들, 흔히 말해서 이제 적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했던 것을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도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냐? 한 반에 몇 명이 되느냐? 그리고 원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월급이 별로 안 많다.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행복한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나중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좋아하는 것, 흥미있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들만 따져서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좀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셀럽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거든요. 이제 강연 같은 걸 하면 그냥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요지가 뭐냐면 학생들 보고 뭐 너 하고 싶은 거에 너의 꿈을 키워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강연 한 개 하면서 최소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평균의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가 그냥 취업이 잘 되는 전기공학과에 가고 싶어? 그러면 최소 지방국립대, 경북대 전기공학과 이상 갈 만큼 좀 실력을 진짜 키워라.
이렇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는 자료가 이제 한 2022년도 자료일 겁니다. 지금은 등록금이 조금 올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등록금은 우리나라에서 좀 비싼 등록금인데, 그런데 하나같이 보시다시피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등록금을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근데 이런 자료를 처음 접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1억 넘는다는 말이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되는지, 경제적인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4년 동안 딱 1억이 넘는다는 거 딱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900만 원을 딱 잡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다들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그 1년에 2번 내고 그 다음에 4년을 하면 7,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주비도 제가 보수적으로 60만 원을 잡았는데, 제 조카가 지금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다 가서 거기 분당이죠. 거기서 이제 60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방은 아닙니다. 하물며 서울은 더 심하겠죠. 월세가 비싸니까. 그렇게 60만 원 잡아서 12개월에 4년 하면 2,880만 원이고, 생활비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60만 원에 한 달이면 하루에 한 2만 원이라고 치면 이 2만 원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2,880만 원이고요. 예비비 1,000만 원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보시다시피 1억 3,96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연세대학교 같은 이화여대, 한양대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경제적인 그 부담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그 국립대도 있잖아요. 국립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대든 경북대든 부산대든 이제 등록금이 조사를 해보니까 470만 원 준답니다. 그래서 곱하기 2회를 하고 4년 하면 3,760만 원이고, 거주비는 이제 지방을 기준으로 대구나 부산이나 좀 40만 원대 원룸도 많기 때문에 거주비를 약간 낮게 잡았고요. 그래서 1,920만 원. 생활비는 마찬가지로 6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2,88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에서 합계가 9,560만 원. 엄청나죠? 1억에 국립대를 가더라도 1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부모로서 우리의 부담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45만 8,052명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분인데 2009년생 예천여고 고1 학생이죠. 얘네들이 한 45만 8천 명쯤 되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상위 15개 대학 입학 정원, 인서울이죠. 인서울. 얘네들이 한 입학 정원이 4만 8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9천 명은 여기서 뭘까요? 9천 명은 제가 또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그 중에 제대로 취업하는 애들은 약 9천 명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9천 명 아래. 그래서 우리가 대학의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자녀들이 취업을 고려해서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을 고려한 진로 선택. 보시면 1학년 때 보통 3월, 자, 고1 3월 말 또는 글자는 좀 안 예뻐도 이해해 주세요. 4월 초에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학과 또는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이제 교육과정부에서
고교학점제,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 뭐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이 1학기 때 이제 학과나 계열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수많은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끔 합니다. 학교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과나 계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책임이 좀 무겁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도 요즘 교사들이 조금만 아니면 조그마한 걸로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감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고려한 학과나 계열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대학교 학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충분히 저는 설득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계열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건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 때 하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다 싶은 건 유튜브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자, 이 사람들은 그 부모님도 알고 학생들도 아는, 얘는 전현무고요. 얘는 수학의 정승재 선생님, 얘라고 하네. 그냥 편하게 할게요. 얘는 영어의 조정식 선생님이죠.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고 엄청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 티처스가 이제 그 학습에 있어서 좀 고민 있는 친구들을 많이 해결해 두기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부모님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미미미누라고 구독자 수가 178만 명인가? 엄청 많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외고 나와서 이제 고려대 나오고 오수에서 고려대를 갔나? 그래서 이 입시판에 뛰어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활약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정과자라고 해서 뭐 아이돌 하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도 170만 명이 넘습니다. 구독자 수가. 그 학생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여러 대학 학과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유명한 사람들이고 우리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건 다들 동의하시죠. 근데 저 같은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입시판을 어떻게 보냐면, 자, 올해는 2025학년도 이제 고1 학생들이 5등급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9등급제 이제 편하게 할게요. 그 이전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1등급 받는 학생들, 2등급 받는 학생들, 그리고 3등급 초반 학생들까지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학과, 어떤 학과에 가야 우리가 취업까지 좀 꼴이 날 가능성이 큰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제 3등급 중반부터 4등급, 5등급은 참 애매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갈수록 솔직히 어느 대학 학과에 갈지, 그리고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이 솔루션, 해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나와 있지 않죠. 이게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 6, 7, 8, 9도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등급대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대학이나 학과 선택, 특히 대학보다는 학과죠. 학과. 취업에 아주 유리한 학과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학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로 취업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진학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의 미션입니다. 미션. 진학을 어떻게 잘 시킬까? 이러한 영역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진로 교사는 특히 저는 어떻게 대학까지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에 진학해서 또는 뭐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석구석 이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이제 저를 혹시 따로 찾아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님하고 정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내용 말고라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정말 상위권의 학습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 같은 거 이런 컨텐츠들은 한번 유튜브 영상 올려보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따로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